아, 어색해. 어색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이런 과한 메이크업으로 찾아와 봤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나름대로 저는 안 쓰던 섀도우를 심폐소생해보고자 노력한 결과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2015년 부담 없는 라벤더 메이크업에 이은 2016년 부담 있는 라벤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뿅! 오늘 왠지 얼굴이 빨갛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옷 때문에 그런가?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샤 선크림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 구입한 네이처 리퍼블릭 선크림을 발라볼게요. 핑크 베이스라서 얼굴이 살짝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면 이 제품은 핑크 베이스가 들어있어서 얼굴을 한 톤 밝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님 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얘는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막 백탁처럼 그렇게 하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딱 한 톤만 밝혀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남자분들이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막 비비까지 안 바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크림으로 어느 정도 톤을 좀 밝혀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입술이 좀 빨갛죠? 제가 방금 나갔다 왔을 때 쌩얼에 틴트만 하나 바르고 나가가지고 입술이 굉장히 원래 빨갛지 않습니다. 원래 제 입술은 이렇게 빨갛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남자친구 선물해주거나 친오빠한테 선크림 사줄 때, 아빠한테 선크림 사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것 같아서. 보라색이나 라벤더 계열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피부도 좀 밝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요거 발라줄게요. 화이트닝 제품이에요. 하얀 게 들어있는데 그냥 로션 타입이고요. 영상에서 보니까 막 더 밝아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옷이 이렇게 목까지 올라와서 이런 옷 입으면 화장품 묻을까봐 되게 걱정 많이 되죠. 특히 이렇게 하얀 옷. 원래 처음에 딱 켰을 때는 약간 누리끼리 했는데 그러니까 점점 창백하고 쿨한 얼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화장도 살짝 서양스럽게 할 거라서 오늘은 피부를 좀 밝고 쿨하게 표현해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더샘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눈 밑에 약간 색깔이 누리끼리예요. 그래서 다크서클 커버해주기엔 좋은 것 같고 요즘에 피부가 정말 다 뒤집어져서 매일매일 압출을 합니다. 밤에는 압출을 한 다음에 알로에 젤을 제가 인생템 소개해드렸을 때 소개해드린 알로에 젤을 얼굴에 듬뿍듬뿍 바르고 잡니다. 피부가 굉장히 피로해하는 게 느껴지고요. 사무실이 굉장히 건조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해요, 진짜. 근데 꼭 건조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꼭 회사 생활을 하면 피부가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긴장을 해서 그런가? 스트레스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제 얼굴 속에서 성인 여드름이 다시 태어날까봐 너무나도 두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스트도 사야겠어요. 미스트 혹시 괜찮은 미스트를 아시는 분들은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미스트를 잘 안 쓰는데 정말 사무실에서는 미스트를 써야겠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피부가 요즘에 다 뒤집어질 것 같다고 이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뭐 가습기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미스트 꼭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스트를 제가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미스트를 꼭 댓글로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올리브영 가면 쿨톤 중에서도 한 23호 정도를 쓰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밝아요.
약간 쿨톤 계열이라서 그런지 제가 바를 때는 조금 밝더라고요. 저에게는 다크닝이 있어서 색깔이 살짝 변질되는 게 느껴지지만 처음에 딱 발랐을 때 밝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라서 더 다크닝처럼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얼굴이 커졌나? 왜 파운데이션이 모자르지? 조금씩 얼굴에 도포를 해주고, 뭐 다크서클 쪽은 오늘 약간 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거라서 이따가 조금 더 눈 밑을 정돈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번만 펴바를게요. 얘는 물 적신 헤이 발음 안 돼. 물 적신 똥퍼프예요. 제가 이게 색깔이 맨날 똑같아가지고 언제 바꾸냐고, 왜 맨날 똑같은 거 쓰시냐고 그런 댓글도 종종 달리는데 얘는 바꾼 거예요. 제가 한번 작년에 똥퍼프를 완전 대량 구매를 했거든요. 다이소 사이트에서. 그래가지고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검은색이 왔으면 했는데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얘도 바뀐 거랍니다. 그 사이에. 피부가 점점 밝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어제는 그래도 알로에 좀 바르고 푹 짜가지고 그나마 피부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또 화면에는 피부가 좋게 나와서 언니 피부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지만 또 클로즈업을 하면 또 저의 피부가 낱낱이 보이겠죠? 옷이 평소에 보지 못한 옷이라서 여러분들이 옷 정보 알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래 더보기란에 옷 정보를 올려놓을게요.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인터넷 구입을 해서 아직도 옷이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봄옷이라서 요런 그냥 니트거든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요런 요즘 좀 유행하는 것 같던데 요렇게 생긴 원피스예요. 여기 안에가 요렇게 된 원피스, 밖에 요 라벤더 색상의 니트를 얹혀서 입었습니다. 눈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로 조금 눌러줄게요. 이게 무슨 10주년 됐다면서요? 벌써 생긴 지. 되게 유명한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좀 잘 구입을 안 해서 사용하는 편이라 이것도 나온 지 꽤 됐을 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10주년이나 됐군요.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거니까 놀랐군요. 일단 요즘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서 사실 메이크업을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타입은 아닌데 눈 아래 떨어뜨렸을 때 잘 털어주기 위해서 눈 밑을 좀 꾹꾹 눌러줄게요. 오늘은 비록 제가 이렇게 패기롭지만 굉장히 떨려요. 잘 못할까봐. 자주 하던 화장 기법도 아니고 좀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메이크업이라서 여러분들이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가장 진한 색상으로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오늘은 딱 이런 식으로 약간 산이 올라간 그런 눈썹을 만들 거예요. 시작할 때 이국적인 메이크업이라고는 했지만 제 얼굴이 이국적이지가 않은데 너무 이렇게 산을 확 올려버리면 어색하게 느껴질까봐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서 올려서 그리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있는 눈썹이 약간의 일자 모양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산 같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이 앞구리 쪽을 살짝 내려주면서 그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미간도 좀 좁아 보이고 여기 저의 까만 털이 너무 강조가 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눈썹 마스카라를 가볍게 해줄게요. 눈썹 마스카라를 할 때 나는 분명히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왜 색깔이 안 변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잘 빗어보시면 색깔이 잘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색깔이 잘 안 변할까? 얘는 발색력이 안 좋은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역방향으로 빗어주는 걸 잘 빗어줘야 색깔이 완벽하게 잘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끝부분이 흐지부지 끝나는 게 좀 눈에 거슬려서 이 검은색 아이라이너로 끝부분을 살짝만 잡아줄게요. 끝부분만. 요 놈 쓸 때마다 얘는 참 연필 같다. 너무 다 굳어서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눈썹에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유분기가 있을 때 굉장히 잘 발리더라고요.
정말 손등 같은데 이렇게 발라보면 서걱서걱 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유분기가 있는 데를 지나가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는 요상한 제품이었습니다. 뭘까요? 오늘의 중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테이프예요. 이런 테이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투명색 테이프도 괜찮으니까 오늘의 준비물은 테이프입니다. 손등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접착성을 좀 많이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떼었다 붙였다 해주시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런 기법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그 기법을 저도 사용하게 되네요. 이렇게 내가 올려서 그릴 눈 라인만큼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요. 얘 반을 잘라서 사용해도 되겠네요. 끝부터 해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각도가 잘 맞았나 봐야 돼요. 각도가 제가 이 아이라인 각도를 잘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페인트 팟을 발라줄게요. 눈화장의 유지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바르는 거라서 페인트 팟이 꼭 아니어도 아이 프라이머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력도 유지력이지만 일단은 제가 크리즈가 여기에 기름이 되게 잘 끼이는 스타일인데 이쪽에 크리즈를 잘 정돈을 해주는 것 같아서 화장 전에 사용할 때 좋더라고요.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 어떤 색깔을 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팔레트죠. 어퓨 마이데일리. 여기에 제가 쓰고 싶은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제품들도 사용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제품들 위주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이 코랄 컬러를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이긴 하지만 여기 눈썹까지 바르면 안 되겠죠? 필요한 영역까지만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막 처음부터 발색이 빡 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 그런 메이크업이거든요. 차곡차곡 올려가면서 발색을 유도하는 그런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눈 전체적으로 이런 베이스 색깔을 깔아주었습니다. 저는 많이 테이프를 올려 붙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원래 눈이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올리면 정말 안 어울릴까봐 이렇게 앞으로 끌고 오듯이 전체적으로 발라줬습니다. 음영으로 들어갈 색깔을 과감하게 그 다음부터 발라줄 텐데요. 끝에서 두 번째 있는 고동 색깔이에요. 이렇게 힘이 없는 나풀나풀한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 거예요. 블렌딩을 하면서 올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힘이 없는 브러쉬들을 이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요런 부분이 바로 아이홀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특히 서양인들은 그런 툭 튀어나온 요 눈썹뼈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쪽을 조금만 잘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적인데 쌍꺼풀 라인 바로 위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소에 음영 넣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잘 음영을 넣어주셔야 돼요. 마치 쌍꺼풀을 내가 하나 더 두꺼운 쌍꺼풀을 만들듯이 이렇게 쓱싹쓱싹.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늘하늘한 브러쉬를 사용해 줄 건데 자연스럽게 이 경계 부분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번째. 코랄 색깔을 한 번 더 묻혀서 위에 부분을 잘 풀어줄게요. 이따가 눈썹을 조금 더 길게 한 번 더 그려줘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살짝 더 진한 색상을 이용해서 조금 더 진한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약간 더 진한 색깔이니까 살짝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줄게요. 버건디빛이 살짝 도는 고동 색깔이거든요.
얘는 위시풀 버건디라는 색상입니다. 끝쪽 위주로 발라줄게요. 지금 넣는 음영은 쌍꺼풀 라인보다 살짝 위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딱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바르고 있어요. 포인트 색깔이 되는 색깔은 이 색상과 이 색상을 발라줄 거예요. 약간 쉬머한 톤 다운된 핑크색과 굉장히 펄감이 예쁜 퍼플색을 발라줄 건데요. 이 눈 가운데에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교살 아래에도 지나가 주시고요. 다음에는 같은 브러쉬에 이 펄감이 굉장히 예쁜 퍼플 색깔을 묻혀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여기 끝에 쪽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끝에 쪽 위주로 완전히 보라색 눈이 되었네요. 네, 블렌딩 브러쉬를 한 번 더 잘 섞어준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펄감이 잔뜩 들어간 살짝 핑크 기운을 띠는 베이지 색상을 눈 두덩이 가운데에 얹어줄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앞머리는 이따 다른 색깔으로 채워줄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서 정돈을 하고 테이프를 떼어내야 될 것 같아요. 블랙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갑자기 BGM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요 음영을 넣었던 요 색깔로 음영 쪽을 한 번 더 조그만 브러쉬에 아까 포인트 컬러로 발랐던 이 퍼플 색깔을 눈 아래쪽에 더 강조해서 발라줄게요. 왜냐면 펄감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앞꼬리 포인트를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꼬리 포인트를 줄 거니까 앞꼬리 바르는 건 너무 많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게 바로 이 색깔입니다. 휴강이다 몽이라는 에뛰드에서 몽 시리즈로 나온 건데 이런 거의 파란색에 가까운 라벤더 컬러인데 굉장히 오묘한 펄감을 갖고 있는, 혹시 이 제품을 사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퍼플 색깔을 이용해서 앞꼬리에 포인트를 줄게요. 새끼손가락에 잘 묻혀서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여기 컬러들이랑 그라데이션이 되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휴강이다 몽을 발라주겠습니다. 왜 베이스로 이 보라색을 먼저 깔았냐면 발색도 더 잘 되고 뭔가 오묘한 보랏빛이 더 잘 돌아서 이렇게 보라색 위에 휴강이다 몽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러를 살짝만 집어줄게요. 끝부분이 좀 부채처럼 큰 제품을 사용해줄 거예요. 이런 약간 이국적인 느낌의 메이크업의 생명은 저는 속눈썹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눈썹을 다 붙였고 저는 오늘 아이라인을 이렇게 눈 밖으로 많이 빼서 그렸기 때문에 속눈썹도 눈 밖으로 많이 뺐어요. 지금 요 속눈썹 끝이 여기 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속눈썹을 붙인 곳이 내 눈이다.
검은색 펜슬 아이라이너로 라인 정리를 좀 해줄게요. 속눈썹을 바짝바짝 올려주고 그냥 나의 속눈썹과 잘 만날 정도로만 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워낙 화려한 속눈썹이라 뭘 더 길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제품인 것 같아서 언더도 아주 개미 발가락 마냥 조금 더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욕심이 엄청 많죠? 오늘은 욕심 부릴 거예요. 제가 또 언제 이런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까? 바로 이 피그먼트를 사용해 줄 건데요. 약간 투명하게 눈꽃송이처럼 표현을 해주는 그런 피그먼트입니다. 오이존 채워줄게요. 쉐딩 해줄게요. 콧대도 세워줄게요. 되게 브러쉬가 엄청 길죠? 얘는 미술용 붓이에요. 미술용 붓인데 되게 나풀나풀하니 하고 여기가 많이 퍼져서 미술용 붓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붓이라 그냥 이렇게 블렌딩용 브러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를 많이 세워주고 이쪽 부분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고 눈 밑에 가루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겸으로 한 번 더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코, 대, 이마, 턱도 하이라이터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코옆, 이마 이런 부분을 아주 매끈 뽀송하게 다 눌러주었습니다. 까만색 아이라이너로 과한 화장에 맞게 눈썹을 조금 더 길게 레브론 크림 블러셔 이 색깔을 발라줄게요. 라벤더의 결정체처럼 누드빛의 립을 발라줄 거예요. 눈이 과하니까 안쪽에는 이렇게 핑크빛이 새어나오도록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었고 아무래도 눈 쪽에 반짝반짝거리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코 쪽에 하이라이터를 조금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 쪽에 하이라이터를 넣어줄게요. 콧대, 코끝, 눈 밑에 살짝, 이마에도 살짝, 턱에도 살짝, 여기 입술 산에도 살짝. 이렇게 하고 블러셔를 조금만 더. 저는 제가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잘 안 보인답니다. 이렇게 헤어 액세서리도
주고 오늘은 평소에 굉장히 안 해봤던 그런 메이크업을 했는데 작년에 2015년 버전의 라벤더 메이크업은 뭐랄까 부담 없는 라벤더 메이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2016년 버전 라벤더 메이크업은 부담 있는 라벤더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어디를 나가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만들 때 내 서랍 속에 썩어가는 섀도우들을 정말 다 하나씩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런 휴강이다몽 같은 색깔들을 쓰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과한 메이크업 말고 봄이니까 좀 싱그러운 메이크업으로 찾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재미있는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고수입니다. 여러분! 저 자랑할 거 있습니다. 벌써 저 채널 만든 지 1년이 되었어요.